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빌 강사 김하연입니다. 오늘은 챕터 2 사회 문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님비 현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비 현상은 혐오시설 등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님비 현상은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교도소 등의 지역 설립을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님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고, 또한 시설물 설립이 시민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알리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니트족입니다. 니트족은 일할 의지가 없어 일하지 않고 직업교육이나 훈련 등도 모두 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합니다. 니트족은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니트족은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이면서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딩크족입니다. 딩크족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의미합니다. 딩크족은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르게 은퇴하려는 사람들로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 자립을 이룬 후 빠른 나이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팔족입니다. 우팔족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노인들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방송 경제 캐스터가 저술한 책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 경제적인 풍요와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입니다. 먼저 고령사회랑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6.5%로 대한민국 현재 고령사회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스프롤 현상입니다.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팽창에 따라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스프롤 현상은 기존의 주거지역이 과밀화되면서 도시의 주변으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도시 계획에 미흡하거나 없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낙인 효과입니다. 낙인 효과랑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행태 또한 나쁜 쪽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낙인 효과는 낙인 이론에서 유래하였는데요. 낙인 이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이에 벗어난 사람들을 향한 낙인이 되어서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 모임 등 모임 자제, 재택근무의 확대, 외식이나 행사 자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노플리 효과입니다. 파노플리 효과란 특정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의 소비자로 예상되는 집단이나 계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파노플리 효과는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아르가 밝힌 개념으로, 그는 현대사회에서 개념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상류계급으로 정체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색 코뿔소입니다. 회색 코뿔소란 파급력이 크고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랑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 기존의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이나 예술가, 상인들의 유입 등으로 활성화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퍼플 컬러입니다. 퍼플 컬러는 가정을 의미하는 빨강과 일을 의미하는 파랑이 섞인 보라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나타내며 자신의 생활에 따라 근로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골드 컬러입니다. 골드 컬러는 반짝이는 창의력과 두뇌, 정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골드 컬러 직업의 예시로는 그래픽 디자이너, 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명예로운 직위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대에도 사회 고위층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말할 때 종종 쓰이곤 합니다. 다음은 욜로입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며 살라는 신조어입니다. 다음은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찾는 장소 주변에 설정된 특별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로하스입니다. 로하스는 공동체 전체의 삶과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환경 패턴을 의미합니다. 로하스를 실천하는 로하스족은 소비를 할 때 개인의 건강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호입니다. 소호란 소규모 사무실, 집, 창고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자영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형태로 인터넷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소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쇼비니즘입니다. 쇼비니즘은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애국주의를 뜻하는데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호전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비합리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과중한 업무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으로도 불립니다. 다음은 인구 보너스입니다. 인구 보너스는 전체 인구 중 생산 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어린이와 고령자의 비율이 낮아 고도 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반대로는 인구 오너스가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경쟁자가 없어 유망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의미로는 레드오션이 있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어 과중하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이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투자 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살리브의 저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하면서 유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이란 한때 해외로 진출했던 회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건비 등의 절감을 위해 해외로 떠났던 회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계화, 법인세 인하 등이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엔데믹입니다. 엔데믹이란 종식되지 않고 풍토병으로 굳어지거나 주기적으로 발병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도넌 현상입니다. 도넌 현상이란 도심 지역의 인구 밀도 감소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체리피커입니다. 체리피커란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만을 차리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업사이클링입니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으로도 불리며 폐품이나 재고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더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게마인 샤프트입니다. 게마인 샤프트란 독일의 사회학자 F 테니스의 집단 구분 중 하나로 본질의지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합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게마인 샤프트는 감정적이고 긴밀하며 집단의 관습과 종교 등에 의해 강화됩니다. 다음은 허생전입니다. 허생전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풍자소설로 문집인 연엄집의 11개에 수록된 풍자소설입니다. 주인공 허생이 장사를 하여 번 돈을 가지고 무인도에 마을을 지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북치는 사람과 소리꾼이 다양한 이야기를 노래나 몸짓, 말로 표현하며 엮어내는 공연 예술입니다. 대표적인 판소리 작품으로는 춘향가, 홍보가, 수군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복입니다. 한복은 1600년간 이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으로 조선옷이라고도 불리며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마고자, 치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서원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사림에 의해 건립되어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시설로 쓰였던 문화재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2016년 7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물놀이입니다. 사물놀이는 원래 야외에서 이루어지던 풍물놀이를 1978년에 무대예술로 각색한 것으로 꽹과리와 장구, 북, 징으로 구성된 4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1대 왕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조선시대의 472년간의 역사를 날짜대로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다음은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절제를 통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만으로도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란 래퍼들이 부와 기중품을 뽐내는 모습에서 시작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돈을 쓰며 과시하다, 지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엘 시스테마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쳐 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엘 시스테마가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하며 큰 성과를 보이자 베네수엘라를 넘어 세계 각국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입니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으로 세계 비엔날레 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것은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다음은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모든 일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사람으로 박물관 큐레이터, 미술관 큐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맥거핀입니다. 맥거핀은 영화에서는 언뜻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줄거리에는 영향이 없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맥거핀은 서스펜스 장르의 대가인 알프레드 히치콕이 고안한 장치로 처음에는 관객의 관심을 끌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효과를 통해 관객을 영화에 몰입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낵컬처입니다. 스낵컬처는 과자를 먹듯이 짧은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스낵컬처로는 웹툰이나 웹소설, 웹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리셰입니다. 클리셰는 너무 자주 쓰여 진부한 문구나 표현으로 고정관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클리셰는 익숙한 줄거리나 표현으로 친근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작품을 진부하고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여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서양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란 예술의 부활이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부흥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문화운동입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서유럽에서 전개되어 사상, 문화, 건축,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오브제입니다. 오브제란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표현되어 일상적 의식을 파괴한 예술을 의미합니다. 자연물이나 주전자, 자전거 등의 공산품 등을 원래의 쓰임새와 전혀 다르게 표현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고는 합니다. 다음은 뉴트로입니다. 뉴트로란 과거의 문화와 예술을 현대에 복원하고 재창조하여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고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감각을 더하여 새롭게 창조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 문제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는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이 있으나 모금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혐오시설 등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을 묻고 있는데요. 님비 현상은 혐오시설 등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번 일할 의지가 없어 일하지 않고 직업교육과 훈련을 모두 거부하는 청년 무직자. 이 경우에는 니트족을 정답, 아, 네, 니트족이 정답인데요. 니트족은 일할 의지가 없어 일하지 않고 직업교육과 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합니다. 니트족은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니트족은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 중에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딩크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딩크족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로 부부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여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두지 않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챕터 2 사회 문화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챕터인 경제 부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